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지금 역사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결혼에 비유해서 통일의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결혼하겠다 해도 주변 가족들을 설득 못 시키면은 결국은 행복한 결합이 못 되는데, 저희 나라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북한과 서로 의견이 맞아서 결국은 통일을 한다 해도 주변 국가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정세를 보는 상 이게 성공적인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설득해야겠다는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미얀마나 캄보디아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가서도 혹시 통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마이크를 들고 계셔도 네. 됩니다. 스님께서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네네. 아, 일어나 보세요 좀. 네네. 우선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네?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 데는 당연히 이제 가족의 승낙을 얻고 후원을 받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번이 일단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됐을 때 2번 가족의 지지를 받고 이게 중요하지. 1번이 안 됐는데 2번 문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결혼의 문제는 물론 가족 문제가 중요한데, 그러나 첫째는 당사자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사자만 얘기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째는 당사자가 중요하고, 확률로 비율로 따지면 70%는 당사자 문제고 한 30%는 뭐다? 주변 가족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통일된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통일이 되면 미국한테 착 달라붙어 있을까? 미국 사람이 생각해도 통일이 되면 저게 미국으로부터 약간씩 벗어날래 그럴까? 미국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자기 한번 얘기해 봐요. 미국 사람이 생각할 때 통일 한국이 딱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싸우는 쪽으로 붙어줄까? 지금 통일이 안 돼 그러지. 통일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지대로 쓱 가가지고 미국하고 딱 안 달라붙으려고 자꾸 그럴까? 어느 쪽일 것 같아? 제가 안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참이라서 그런 의견 열어봤는데, 대부분은 좀 바뀔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통일을 좀 조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중국에서도 남북한이 북한이 무너져가 만약에 통일이 딱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국경변을 800km 이상 접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국이 그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 엄청 쓰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이 김정은 정권은 몰라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포기할까 안 할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마. 중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할라 그럴까 안 할라 그럴까? 안 할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인 정권 중국말 잘 안 되니까 이건 좀 싫지만은,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건 뭘까? 북한이 없어지는 걸 원할까? 중국말 잘 듣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할까? 그러면 중국말 잘 듣는 정부가 들어서고 남한은 미국말 잘 듣는 정부가 있으면, 그러면 통일에 남북 당사자 의견 갖고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는 어떠냐 하면, 남한은 이게 과거 역사로 봐서 어떤 결정을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못해요. 미국하고 반드시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 근데 북한은 가난하기는 하고 현재 굉장히 붕괴될 위험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요, 자기가 결정해요. 현재는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면 이게 남자는 지만 결정하면 돼. 부모가 뭐 상관 안 하는데, 아내는 어때요? 아직 부모 이 승낙을 받아야 돼. 이게 해결하기 쉽겠어. 이 아내도 부모 승낙을 받아야 되고 남편 될 사람도 부모 승낙 반드시 받아야 돼. 이 결정권은 본인 당사자에게 별로 없고 부모가 주로 결정권을 가진 이 뭐예요? 이 돈 많은 사람이나 관료들 집안은 대부분 본인보다 누가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잖아. 이 문제가 당사자가 풀기 쉽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금이
아직은 쉽다. 이게 조금 더 지나가 북한이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말 듣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중국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당사자만 의견이 확실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당사자가 보통 흔들리죠. 옆에서 반대하면.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둘 상태에서 남한이 단독으로 탁 결정해가 미국 딱 발로 차버리고 우리 통일하겠다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북한은 지금 어려운데 북한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한하고 통일하는 게 저거가 살기가 훨씬 낫겠다. 그리고 이 북한 지배층도 아무런 통일을 한 뒤에라도 자기들 신분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이 통일하자고 북한이 남한하고 같이 결정을 해버리면 중국이 현재의 기분이 나빠도 반대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게 우려 안 되게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고 중국도 우려 안 되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여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북 관계가 긴묘하게 결합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풀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미국한테는 뭐라 그래야 된다?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안 된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고 중국한테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도 손해가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통일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설득하면 중국 사람 설득하는데 어려워지겠죠. 안 그러겠어요? 중국에 가가 통일하면 우리 완전히 득업한 줄 거다 이러면 미국이 어때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순서가 첫째 남북 간의 통일 의지를 분명히 가질 것. 두 번째 외교의 총력을 동원해가 통일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손상이 안 되는 어떤 설득 정책을 가져야 되고 중국의 국익에도 어떤 손상이 안 되는 정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강대국의 이해를 조절하는 게 어렵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앞이 먼저 두 부부가 아주 애인이 서로 사랑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부모 설득하는 거는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때요? 언젠가는 설득이 되는데 대부분 부모 설득하다가 둘이가 싸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깨져요. 깨지는 건 부모가 반대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둘이 사이가 벌어져서 깨져요. 그런 면에서 현재 통일은 남한이 좀 중심이 되고 왜냐하면 미국을 설득하려면 남한이 좀 중심이 된 통일을 해야 미국이 설득이 되지 대등한 통일은 미국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한국이 갖는 좋은 점은 경제나 이런 시스템이 좀 장점이 있으니까 남한이 중심이 된 통일을 현실적으로도 해야 되고 한미 관계를 봐서 미국을 설득할 때도 남한이 중심된 통일을 해야 미국이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아직 중국에게 덜 매여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들만 결심하면 어때요? 길을 풀 수가 있는데 북한 사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에게 의지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지 자기 체제를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사야 된다? 북한 민심을 잡아야 돼요. 따로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남한하고 합하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려면 가난한 사람들은 남한하고 합하는 게 훨씬 살기 좋다는 걸 잡아야 되고 중상층도 살기 좋다는 걸 잡아야 되고 고위층은 지금도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살아요. 그게 뭘 보장해 줘야 된다? 신분을 확실히 보장해 줘. 그러려면 남한의 북한 고위층에 악감정 있는 사람이 북한 고위층에 대한 악감정을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기해야 이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즉 북한을 포용해 줘야 돼. 그러려면 좀 뭐 유혹이 될 만한 걸 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지금도 남한 때문에 덕 좀 보고 있고 통일되면 덕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야 어때요?
합하자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 기반 조성은 남한이 하고 통일을 결정은 누가 한다? 북한이 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흡수 통일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포용 정책을 취한다면 통일의 기회는 충분히 있고, 그러나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유지를 못해가 이제 친중 정권으로 중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중국 지원을 받아서 유지되는 정권이 된다면 문제 풀기는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한 30년 뒤로 후퇴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향후 5년이 이 분기다. 이 장기 분단으로 갈 거냐, 통일의 물꼬를 틀 거냐 하는 기회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강연회도 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하신 청년이 10분간 서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각오를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근데 결혼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질문할 때마다 스님이 10분씩 얘기하기 때문에 30초짜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들 많이 와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결혼할 때 궁합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궁합이 뭐 맞고 틀리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30초짜리입니다. 근거는 없지만은 효과는 있습니다. 네. 아니 저를 보고 하지 말. 저는 이미 결혼했고요. 청년들. 네. 근거는 없지만 효과는 있다. 즉 무당이 구술을 하는 거는 그게 객관적으로 맞나 틀린다고 할 근거는 없지만은 심리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효과는 있다. 즉 믿음을 가져오잖아요. 궁합이 좋다더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좋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고, 또 궁합이 안 맞다 하면 아예 안 만나게 되니까, 그런데 안 맞다 하는데 억지로 만나게 되면 또 이혼의 효과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그냥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풀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자꾸 어떤 생각한다.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러나 이렇게 핑계를 갖다 대기 때문에 또 분열의 효과도 나타난다. 그래서 근거 맞고 안 맞고보다는 어쨌든 효과가 어느 효과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 사회에서 효과가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옛날에는 남자 여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니까 이 너무너무 이게 불확실성이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그 확실성을 높이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게 얼굴 마주 보고 뽀뽀도 해보고 안아도 보고 자도 보고 몇 년 사귀어도 보고, 이렇게 그거보다 훨씬 더한 이 뭐랄까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궁합의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